자, 미국 부동산 상황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금리 분명히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은 이미 하락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미국 집값 쳐보면 나와요. 뭐 회복 조짐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지금 보면은 계속 떨어진다고 하고 있죠. 최신 걸로 좀 볼까요? 최근에 몇 개월째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집값 총액이 3천조 원이 줄었다. 그래서 집값 총액이 지난해 하반기에 5% 가까이 줄어들었다. 물론 미국도 빠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거품 끼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다. 중간값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5월부터 쭉 떨어져서 지금 11.5% 하락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죠. 미국 부동산은 우리나라에 비하면 많이 안 올랐는데 미국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지역별로 집값 총액이 뭐 늘어난 곳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 빨리 빠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다. 미국도 지금 영끌족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건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 현상이다. 보통의 나라는요 2008년에 가계부채가 빠지다가 나중에 천천히 붙어요. 천천히 그냥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언제 많이 급격히 늘어나느냐? 2020년에. 이런 나라들이 지금 급격히 빠지면서 2020년, 21년에 쌓았던 거품들이 빠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요, 예전에 그 서울대 모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거품은 빠진다. 미국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랑 예외적인 나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거품이 많이 낀 나라들은 거의 그 정도만 빠질 수도 있는데 몇몇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이나 뭐 홍콩은 나라가 아니지만 뭐 거의 나라급 도시죠. 그 다음 중국, 그 다음에 한국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뭐 홍콩, 중국 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붕괴됐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버티다 이제서야 붕괴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붕괴될 때 뭐 때문에 붕괴됐다고 그랬어요? 규제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오른대요. 그래서 요즘에 D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팩트체크라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팩트체크 해보자. 그런 거 보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집값 폭등은 저금리 안에 문재인 탓 언론 보도 했을 때 중국 같은 경우 어땠어요? 중국 같은 경우 규제 강하게 하니까 집값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고 했죠. 그런데 지금은 완화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요 기사에서 요즘에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자, 집값 하락하니까 다 금리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것처럼 말한다.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봐야 할 게 있죠. 어떤 것들을 봐야 돼요? 미국 기준금리를 한번 봅시다. 자, 지금은 이렇게 보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만큼만 봅시다. 2003년부터.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자, 2004년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쭉 올려서 유지할 때, 고점에서 버틸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죠. 그래서 금리를 낮췄어요. 이렇게 낮췄는데도 집값은 붕괴가 됐더라.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나라도 똑같이 봤을 때, 자, 금리는 꾸준히 내렸어요. 꾸준히 내렸는데 2013년, 2014년까지 침체였죠. 쭉 내리고 요때 부양하니까 잠깐 튀긴 했는데 결국에는 금리를 내려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그러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자, 금리가 처음에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죠. 그러다가 어떤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근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오죠.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낮췄는데 이미 경기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이어지더라.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어느 정도 집값 거품이 빠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랑 미국을 잘 봐야 돼요. 자, 미국은 집값이 빠진다. 우리나라도, 한국도 집값이 빠진다. 똑같이 빠지고 있어요. 똑같이 빠지고 있는데 미국은 시중금리가 높죠. 기준금리가 높으면서 시중금리가 높아요. 우리나라는 시중금리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비해 많이 낮죠. 그런데 미국은 어때요? 집값 좀 빠져도 경기 침체가 안 오죠. 뭐 하반기에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경기 침체죠. 그 이유는 뭐예요?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미국이나 혹은 과거에 버블 터지기 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요,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이번엔 뭐 코인까지 붙었지만 그런 자산 거품으로 경제를 살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터지면서 금리 올려서 그것들이 터지니까 경기가 급속도로 냉각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어때요? 부동산 거품으로 미국 경기가 부양됐다? 아니죠. 그냥 코로나 때 부동산 거품이 생겼다 정도죠.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돌아왔을 때 거품이 많이 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낀 건 아니니까 경제는 돌아가는 거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코로나 끝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때 돈 풀었던 것이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돌아오고 있는데 집값 거품이 잔뜩 껴가지고 대출이 많으니까 그 인플레이션의 역습으로 돌아오는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집값 떨어지니까 경기가 침체되는 거죠. 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돈을 잘 쓴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을 1억 벌어가지고 돈을 시원하게 쓰고 외제차를 사고 이랬던 게 아니라 나는 영끌 비투족이지만 나는 파이어족, 나는 지금 바짝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야지. 내가 산 아파트값이 5억이 올랐어. 그러면은 외제차 하나 지르자. 한 7천만 원짜리 하나 지르자. 5억이 올랐는데 7천만 원 쓰는 거 뭐 어때? 근데 집값이 5억이 떨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가 그런 식으로 굴러갔으니까 당연히 집값 떨어지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일부는 너무 연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2019년쯤에 침체가 되면서 그게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로 거품을 한번 더 띄운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연끌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었죠. 내가 집값이 5억이 올랐는데 왜 진짜 7천짜리 하나 지를까? 할 돈이 없어요. 왜? 연끌해가지고 그거 갚느라 빠듯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져도 내가 빌린 돈은 충분히 많았죠? 그 당시에는 DSR 적용 전이니까 LTV 위주로 흘러갔었죠? 집값이 올라간 만큼 돈을 많이 빌려놨는데 그게 코로나 저금리 때나 통했던 거지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그거 갚느라고 허리 휘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났는데 오히려 상권이 더 죽어 있어요. 요즘에 지방 계속 돌아다니는데 저희가 지방 가보면서 특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곳들이 상권이죠. 근데 상권 가보면 요즘에 사람이 없어요. 옛날만큼.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요? 다 빚내가지고 허리 쫄라매고 빚내가지고 집 샀잖아요. 아니면은 주식 뜬다. 3전 13층까지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다 샀다가 다 무너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근로소득이 아니라 그 불로소득으로 사람들이 빠지게 돼서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나라의 말로가 이래요. 근데 그거를 부추긴 사람들 많았죠? 그러면서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그때 막 집값 더 올라간다고 하고 주식 사면 더 올라간다고 하고 이게 나라를 말아먹는 행위였고 매국노 같은 행위였고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불로소득보다 더 잘 돼야 된다. 불로소득 너무 많이 쌓이면 이거는 국가 경제에 위험하다. 이게 어떻게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꼴이 이런 거고요. 근데 문제는 미국은 아직도 집값이 빠지고 있어요. 아직도 금리는 더 올라갈 상황이 많죠. 물가 더 올라갈 상황이죠. 이번에 미국 PCE 지수, 근원 PCE 예상 넘어섰죠. 그러면 이번 빅스텝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어요. 거품이 덜 꼈는데 금리도 높고 물가도 빠졌고 경기 침체 안 오니까 금리도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서 가격이 빠지는 거라서 미국은 집값 거품 붕괴하고 경기 침체되는 게 굉장히 일시적으로 그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길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길어지면요, 당연히 부동산 침체도 길어지는 거예요. 일본이 왜 잃어버린 30년 왔냐? 잃어버린 30년이 잃어버린 부동산 30년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경제 30년이지. 경제를 30년 동안 잃어버렸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30년 동안 그 모양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탄탄하고 안전한 미국 부동산도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무너지는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뭔 깡이라고 벌써부터 바닥을 논하고 있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한다면요, 밟아보세요. RPG 게임 같은 거 보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함정이다 하고 쭉 떨어진 경우 있죠. 아니면 뭐 예전에 페르시아 왕자 이런 게임 보면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닥인 줄 알고 밟았는데 와자작 하면서 뚝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바닥은 무슨 바닥이냐.